보건복지부가 내일 처음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줬다가 뺏는 연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3개월 만에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6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초연금 내일부터 지급돼요. 예. 네, 논란이 많습니다. 예, 먼저 용어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410만 명한테 1인당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액 지급을 받는 숫자가 382만 명으로 수급자의 93.1%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전액 지급을 상당히 많은 93.1%가 전액 지급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액 지급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냥 흔히 20만 원을 다 받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 1인당 4만 원씩을 적게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되기로 돼 있었지만 이것을 전액 지급이라고 부르고 전액 지급 수급자 수치에 포함해 놔가지고 마치 93% 이상이 2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그런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내일 연금을 받아서 그동안 기존에 받아왔던 기초생활급여라는 것보다 만약에 그게 많아지게 되면 그 많아진 만큼을 빼고 준다라고 밝혀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연금 폭탄을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안 좋은 의미의 폭탄이죠. 복지부는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103만 원으로 지금 잡고 있고 기초연금을 받아서 만약에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에서 그만큼을 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연금을 다 받는 경우에 부부의 최저생계비는 원래 103만 원을 받아왔는데 내일부터는 71만 원, 그러니까 103만 원에서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 32만 원을 뺀 71만 원만 주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70%가 바로 이렇게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야 되는 빈곤층인데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주는 것처럼 하고 그동안 받아왔던 기초생활급여에서 그만큼을 뺏어간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연대라는 단체는 이렇게 삭감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부부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액 수령, 20만 원을 전액 수령하는 노인들은 전체 노인들의 약 30%도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죠? 네, 예. 7분기 만에 최악이에요? 예, 오늘 한국은행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집계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는 0.6% 성장에 그치면서 201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GDP가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을 기록하면서 장기 침체 늪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중에서 민간 소비나 재화, 서비스 등 모든 소비 분야에서 모든 게 줄어들어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하반기에 내수 시장도 정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 얻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구제역이 또 발생했군요. 예,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한 농장에서 돼지 600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돼서 살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는 원래는 1,500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600마리가 구제역에 걸렸습니다. 농림식품부는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은 백신 접종에서 누락된 돼지들이라고 보고 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3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서 얻었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불과 2개월 만에 상실하게 됐습니다. 네. 조전혁 전 의원, 경기 교육감에 도전했다가 예. 낙선한 사람이죠.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까? 예, 대법원이 조전혁 전 의원 그리고 동아닷컴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조합원들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조전혁 전 의원은 3억 4천만 원을 그리고 동아닷컴은 2억 7천만 원을 전교조한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현직 의원 시절이었던 2010년 3월에 전교조 교사들의 이름 그리고 소속 학교 이런 것들이 담긴 자료를 자기의 홈페이지에 일단 올렸고 또 동아닷컴이 그 자료를 조 의원으로부터 입수해서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시키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무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1심 그리고 2심의 판결의 근거를 다시 한번 확정했습니다. 조전혁 전 의원을 고소한 2차 고소인들에 대한 판결도 8월 20일에 또 한 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물어야 될 총 액수는 12억 9천만 원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스라엘 대사관에 그 가자지구 공습을 규탄하는 항의 사안을 전달했군요. 예, 오늘로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17일째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775명 그리고 부상자는 4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장하나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또 이것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항의 서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이고 있는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공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전에 장하나 의원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참사 앞에서 아무런 역할과 논평을 하지도 않는 한국의 외교부를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자, 뉴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판결 소식인데요. 그 공무원 노조 신문 기자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죠. 예. 네, 오늘 판결이 있었죠.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안현호 기자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2개월 전에 세월호 집회를 취재하다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연행됐다가 구속이 됐었는데요. 오늘 62일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네.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 무리한 기소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던 그런 기자였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